안녕하세요, 유닛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으로 인사드리게 됐네요. 최근에 새롭게 업데이트된 바빌론 JS 9.0 버전 혹시 다들 살펴보셨나요? 이번 영상은 9.0 버전 업데이트에 대해 제가 눈여겨본 내용들을 정리하고 요약해서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클러스터드 라이팅, 노드 파티클 에디터, 볼유메트릭 라이팅, 애니메이션 리타겟팅, 가우시안 스플랫, 3D 타일스, 플레이그라운드와 인스펙터 등의 내용이 소개가 될 예정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클러스터드 라이팅입니다. 빛 연산이 헤비한 건 모두들 알고 계실 텐데요.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고자 도입된 조명이 클러스터드 라이팅입니다. 카메라의 뷰 공간을 3D 그리드 클러스터로 나누고 각 클러스터에 영향을 주는 조명 목록을 미리 계산해서 렌더링 시 해당 픽셀이 속한 클러스터의 조명만 계산함으로써 성능을 극대화합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클러스터드 라이트 컨테이너에 담아서 사용하고요. 네임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고 포인트 라이트, 이렇게 라이트들이 옵셔널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씬도 옵셔널로 들어갑니다. 단점으로는 현재까지는 포인트 라이트와 스팟라이트만 지원하고요. 섀도우와 같이 추가 텍스처 데이터가 필요한 경우에는 클러스터드 컨테이너에 포함된 많은 조명들에 대해 개별적인 실시간 그림자를 생성할 수 없다는 제약사항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NPE, 노드 파티클 에디터입니다. 바빌론에는 다양한 에디터가 존재하는데요. 그중 노드로 조작하는 파티클 에디터입니다. 예전 강의 영상에서 파티클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파티클 시스템을 코드가 아닌 노드 형태로 시각화하여 유니티나 언리얼 같은 다른 게임 엔진처럼 파티클 효과를 구현 가능합니다. 이게 블로그에 있는 공식 예제인데요. 하단의 버튼을 누르게 되면 파티클 시스템이 복제되어 보여지는 예제입니다. 왼쪽 상단에 익스플로러를 누르면 mp.js 파일이 있으니 이 예제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이 스크립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mp 를 이용하여 빠르게 한번 파티클 효과를 구현해 볼까요? 블랙홀과 같이 가운데 지점으로 파티클을 빨아들이는 효과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노드들을 이용해서 구현하는데 업데이트 어트랙터와 그레디언트를 통해 컬러와 사이즈를 변화시키고요. 각종 노드의 수치들을 잘 조절해서 우측 하단과 같이 중심부로 근처의 것들을 빨아들이는 파티클 효과 구현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보시면 이런 식으로 중앙 지점으로 빨려 들어가죠. 다음은 볼유메트릭 라이팅입니다. 안개, 먼지, 연기 등의 입자를 통과하며 빛의 궤적이 3차원 공간에서 빔이나 레이, 광선 형태로 시각화되는 그래픽 기술을 볼유메트릭 라이팅이라고 하는데요. 기존에는 포스트 프로세스 방식으로 존재했는데 이번에 3차원 공간 물리 기반 방식으로 추가되어 도입이 되었다고 하네요. 저도 이전에 개인적으로 해당 작업을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하면 최상단에 그려지게 되는 포스트 프로세스 방식이다 보니 GUI까지도 영향을 받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향성 광원을 지원하고 웹 GPU 컴퓨팅 쉐이더를 최대한 활용하여 최적의 성능을 제공한다고 하네요. 이러한 형태로 틈 사이로 들어오는 빛을 표현할 때 좋습니다. 왼쪽 코드에서 138번째 라인, 여기에 파라미터를 카메라가 아니라 볼유메트릭으로 변경한 후에 다시 플레이를 해보면 키보드의 에로우 키를 이용해서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면을 조절해 가면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애니메이션 리타겟팅입니다. 리타겟팅은 소스 캐릭터의 동작 데이터를 타겟 캐릭터의 뼈대 구조에 맞춰 실시간으로 재계산하여 적용하는 기술입니다. 저도 실무에서 스켈레톤 구조가 완벽하게 동일한 캐릭터를 대상으로 복사,
붙여넣기나 의상 등을 착용할 때 리타르게팅을 구현해서 적용해 본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공식으로 리타르게팅 기능이 제공된다고 하니 좋은 것 같습니다. 해당 기능으로 대중적인 리그 구조를 자동으로 인식할 수 있을 것으로 이제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에셋의 재사용성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겠네요. 얼마 전에 바빌론 JS 포럼에 게임 엔진에서 주로 사용하는 유한 상태 머신, 피니스테이트 머신이라고 하거든요. 이 에디터를 만들어서 공유한 적이 있는데요. 리타르게팅 기능까지 붙이면 애니메이션 제어 관련해서 더 많은 것들을 빠르게 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다음은 7.0 버전보다 업데이트된 가우시안 스플랫입니다. 볼륨 데이터를 표면이나 선 프리미티브로 변환하지 않고 직접 렌더링하는 것이 가우시안 스플랫인데요. 기존 CPU의 연산 방식 대신 GPU의 컴퓨터 쉐이더가 직접 정렬 연산을 수행한다고 하니 속도가 빨라지겠네요. 가우시안 스플래팅은 우측 보시는 것처럼 조금 깨져 보여서 정교한 모델링을 사용해야 하는 분야에서는 도입이 조금 어렵겠지만 일반 메쉬와 섞어서 쓸 수도 있고 피킹 같은 인터랙션도 추가가 되어가지고 디지털 트윈 분야에서의 상용화를 기대해 볼 수 있겠네요. 디지털 트윈 얘기를 꺼낸 김에 다음으로는 3D 타일입니다. 저도 OSM을 활용하여 타일링을 해서 3D 지도를 만들어 본 경험이 있는데요. 이 3D 타일은 세슘에서 개발하고 OGC에서 채택한 개방형 표준이라고 하네요. 저는 받아온 정보로 건물 메쉬를 생성하고 텍스처로 위성 정보를 받아와서 입혔었는데 앞서 소개드린 가우시아 스플래팅처럼 메쉬 자체는 조금 깨져 보이지만 더 가볍고 완벽한 메쉬를 보여줄 필요까지는 없는 디지털 트윈 기업들은 제가 알기론 거의 다 3JS를 사용하는데요. 바빌론의 입지도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기대해 봅니다. 마지막으로는 플레이그라운드와 인스펙터입니다. 플레이그라운드에서 컬러 팀을 변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이는 톱니바퀴 아이콘을 누르면 제일 첫 번째로 팀이 있는데 여기서 선호하는 스타일로 변경하시면 이렇게 좌측 에디터 뿐만 아니라 인스펙터까지도 색상이 변경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다크 모드를 선호해서 이렇게 사용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크게 변경된 점, 바로 스크립트 관련 멀티 파일 서포트가 추가된 것인데요. 이제 ES6 익스포트와 임포트를 이용해서 더 많은 양의 코드를 스크립트 하나에 다 때려 넣는 것이 아니라 분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조금 더 직관적이고 체계적으로 플레이그라운드를 사용하고 공유하며 배우고 학습할 수 있겠네요. 인스펙터에서는 블렌더와 같은 하이라이팅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메쉬 피킹을 할 때 기존에는 구분이 잘 되지 않아서 이름을 하나하나 눌러서 확인해 보거나 아니면 저 같은 경우에는 기즈모를 활성화해서 확인하고 했는데요. 가끔 모델링 파일 구조에 따라 피킹한 메쉬가 투명하게 처리되어 있는데 피킹에 걸린다든지 전체가 통짜로 짜여진 경우들이 있어서 조금 확인이 불편한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선택한 메쉬를 하이라이팅 할 수 있어서 편해지겠네요. 우선 피킹을 활성화 해주시고 그 옆에 있는 아래쪽 쉐브론 아이콘을 누르시고 하이라이트 셀렉티드 엔티티가 활성화되어 있다면 메쉬를 클릭했을 때 이런 식으로 해당 메쉬를 하이라이팅 해줍니다. 이 외에도 바빌론 JS 9.0을 소개하고 있는 공식 블로그에 들어오게 되면 많은 기능들이 9.0 버전에서 소개되어 있으니까 여기 공식 블로그로 들어오셔서 한 번씩 읽어보거나 예제들을 체험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생각보다 많은 내용이 추가되고 반영되어서 개인적으로는 좀 놀라운 업데이트였던 것 같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의견도 조금 궁금하기도 하네요. 편하게 영상 댓글이나 오픈 톡방에 오셔서 글 남겨주세요. 이제 다시 좀 꾸준하게 강의 영상이나 정보 전달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하니까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